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얀마 국경에 집결했다는 또는 이미 미얀마의 접경 도시에 진입했다는 그런 동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동영상의 경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의 그런 동영상이 나오거나 그런 출처를 찾았을 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소식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이 이미 미얀마 영토 내부인 무스에 들어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식은 미얀마 내부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접경 지역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동영상은 지금까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상당히 짧고 영상도 흐릿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미얀마 같은 것 같기는 한데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얀마 접경 지역의 중국 내 풍경도 사실은 미얀마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릿한 영상만 보고 이곳이 미얀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확신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거리 사진과 미얀마 접경 지역의 중국 도시의 거리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간이 되십니까?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중국이 자신들이 포설한 원유 파이프라인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진입해서 개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미얀마 사태에 관여를 하려는 것일까요? 지난 2020년 6월 8일에 중국과 미얀마는 수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아웅산 수지 정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또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얀마의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할지 여부는 사실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득은 별로 없고 뭔가 잃을 것이 많다면 개입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치 외교적, 국가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제해 두고 싶은 것은 저는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목적인 타이완 통합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미국의 제재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미얀마가 중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보급선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중일전쟁 당시에 연합군의 물자가 소위 버마 루트를 통해서 당시 국민당 군대에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그리고 말라카 반도 같은 데를 지나지 않고 중국의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이죠. 물론 파키스탄 회랑 프로젝트도 동일한 맥락이지만 경제성이나 효율 면에서 미얀마 루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파키스탄으로 에너지가 들여올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2000km 이상 운반을 해야 되니 말이죠. 이 미얀마 차이나 파이프라인을 좀 살펴보면 총 거리는 2520km 정도 되고 미얀마 구간이 793km, 중국 구간이 1727km 정도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던 2008년 당시 예산을 보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에 16억 달러,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10억 달러로 합계 26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된 모양으로 최근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숫자들을 보면 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3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면 2013년에 가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65억 입방미터가 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대가로 미얀마에는 46억 입방미터가 넘는 천연가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죠. 미얀마의 마더다오항을 통해서 연간 대형 유조선 100척 이상이 원유를 운반해 옵니다. 연간으로는 약 3,136만 2천 톤을 넘겨받아서 중국으로 3천만 톤 이상이 가고 미얀마가 약 200만 톤 정도를 대가로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매년 미얀마는 200만 톤 정도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송출량의 20% 정도를
미얀마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얀마 군부가 이 이권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미얀마 파이프라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투자 한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연간 통과하는 원유량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원유 가격이 톤당 326달러 정도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상당의 원유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의 경우에는 이 단위가 복잡해서 전 잘 모르겠던데요.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 천연가스의 단위가 MMBT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단위당 2.5달러 정도가 현재 시세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또 어딘가에서 찾아본 데이터로는 1MMBTU가 25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불확실한 정보이긴 하지만 하여간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265억 5,800만 입방미터를 25로 나눠보면 10억 6,232만 MMBTU가 돼서 여기에 2.5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약 26.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대략 230억 달러 정도의 중동 에너지가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얀마의 자산과는 별도로 중국이 또 미얀마에게 제공한 차관이 있습니다.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라서 그 정확성은 보장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미얀마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3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2015년에는 44억 달러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 준 채권이 되겠고요. 이와는 별도로 미얀마에 투자해서 진입한 중국 기업들이 있죠.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10개의 나라를 살펴보면 금년 1월 기준으로 싱가포르이 누적 113억 달러를 넘겨서 1위이고 그 다음 2위가 중국, 3위가 홍콩, 한국도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의 소문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얀마로 투자할 때 직접 미얀마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환 처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는 특히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고려한다면 싱가포르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 액수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사실은 중국 기업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또 35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총액도 적어도 여기에 다시 수십억 달러를 보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설 자산,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에너지 자원 자산, 그리고 중국의 기업 자산을 합치면 이 가치는 300억 달러 수준은 당연히 넘어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것도 1년치 통과분만 계산을 한 거니까요. 5년, 10년을 치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이라는 액수도 크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억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갈 것이 뻔한 이 상황에서는 미얀마 에너지 보급선이 막힌다는 것을 중국은 감내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런 자산을 보호하고 특히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스 파이프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미얀마의 합작회사가 운영을 하는데요. 중국 측 회사는 국유기업인 CNPC입니다. CNPC는 해외 에너지 자산의 80% 정도를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니까 당연하겠죠. 미얀마의 경우는 미얀마 오일 앤 가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영국 회사인데 미얀마가 국유화한 회사죠. 그리고 사실상 군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이권에 관한 점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미얀마 군부의 이해관계가 아마도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웅산 수지로 대표되는 민주정권을 아주 배척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이 민주정부와도 잘 지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정권이 누구한테 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국제정세 하에서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지속될 경우에는 서방과의 친밀도가 상승하고 민주화는 더욱 진행된다고 본다면 중국에 대한 감정은 계속 악화되겠지만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멈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미얀마 정부 그리고 미얀마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고 이 파이프라인을 멈췄을 때
그때 중국이 미얀마를 공격해올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미얀마에 어떤 정보가 들어서든 원유나 가스를 공급받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을 중심점으로 해서 중국을 경제 제재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미얀마가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군부 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역시 트위터를 떠돌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중국이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제재를 반대했다는 그런 인터넷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적어도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과 군부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도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수의 중국 공장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공장들이 우린 중국 기업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중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뉴스나 국제적인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라기보다는 미얀마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얀마 군부의 결탁설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미얀마로 보내서 민중 시위를 진압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중국이 만일 군대를 미얀마로 보내서 소위 침공을 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좌시할 수 없게 되죠. 역시 군대를 미얀마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국은 타이완을 합병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있는데, 타이완에 가기 전에 미얀마 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을 하든 휴전을 하든 중국에게는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미얀마 국내로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병력을 미얀마 국경 쪽으로 집결시킬 이유는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해서 미얀마 영토 내로 진출을 한다, 이럴 가능성보다는 미얀마 난민의 중국 입국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뉴스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에 미얀마와의 접경 도시인 레이리라는 중국 도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당 서기가 직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계급이 강등됐고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이 도시에 코로나19 환자가 3사람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 레이리 시의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미얀마 영토 내로 삐쭉하게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은 미얀마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경 지역, 아세안 국가의 접경 지역에서는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상대방 국가에서 숙박은 할 수 없지만 소위 접경 주민증이라는 것을 서로 발급을 해가지고 서로 아침에 상대방 나라의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물건 매매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 많고 결혼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농촌 총각들이 여자를 못 구해서 미얀마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일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미얀마 여자들의 밀입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얀마 내부에서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로부터 코로나 감염자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또는 발생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유명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속합니다. 바로 마약 삼각지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작은 군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그런 소수민족 세력들은 이렇게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자리를 잡고서 필요할 경우에 중국과 미얀마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얀마 군부와 저항하는 이런 수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대를 접경으로 보내서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마약 단속을 막는다는 명분, 코로나 전염을 막는다는 명분, 그리고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얀마 국경에 군대를 보내서 밀접 비상태세를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실 어쩌면 레이리 시의 서기가 감염자 3사람이 나타난 것만으로 엄한 처벌을 받은 것도 미얀마 국경에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무슨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이죠.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더 상황이 진전되고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